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소방관부 문제인데요. 저번에 성립과 효력 요거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기존에 있는 문제보다 살짝 강론 문제하고 살짝 조금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이런 문제 알아두면 좋아요. 자, 행정법 문제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문제보다 업그레이드 된 처분의 성립과 효력. 25년 소방관부 문제 행정작용에서도 행정행위, 처분의 성립과 효력, 우리 보통 행정행위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죠. 성립요건,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성립요건, 효력요건 살펴보고요. 이게 좀 준비할 게 좀 있어서요. 일단은 이게 조금 제가 했네요. 자, 일단은 자, 처분의 성립과 효력. 자, 둘 다 어찌됐든 처분을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자, 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그래서 따라서 성립요건, 효력요건이라고 하는데, 행정행위 처분이라고 하면 그냥 줄여서 페어발퉁스악트라고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하죠. 법률 원칙에 따라서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둬야 되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자,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변동에 영향을 주는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행정행위라는 개념은 학문적 개념, 처분은 쟁송법적 개념. 자, 그 기본적으로 법률에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법률의 주체는 권한 있는 청으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사 절차를 거쳐야지.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내용은 확가적타, 확정, 가능, 적법, 타당. 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반 원칙도 다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할 것. 자, 그 다음에 맞아 해야죠. 절차적 요건. 이거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니까요. 절차적 요건. 그래서 절차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상 사전 절차,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형식,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문서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게 행정행위의 대표적이죠. 대부분 문서로 하고, 그렇다 해서 문서로 한다 해서 다 형식을 갖췄다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만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해갖고 행정행위의 기본적인 요건을 다 갖췄어도 뭐예요? 바깥으로 나갈 때 외부에 표시 있어야죠. 자, 내부적 전산망에만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아직 처분을 보기에는, 아직 처분이 되기에는 아직은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외부에 표시돼야 되는데 이 표시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 상대방에게 요지할 것까지는 요구하는 게 아니죠. 도달하기만 하면 되죠. 인식 가능한 범위에 범위 내 도달로서 충분하다. 상대방이 인식했다 안 했다 그건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더 이상 취소 철회가 자유롭지 못한 순간 바로 여기죠. 적법한. 자,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기에 인식 가능한 범위까지 도달해야만 그 다음부터 이제 쉽게 철회나 취소가 안 돼요. 이제부터는 공익적 요건을 고려해서 비교기랑 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정리가 돼야 하셔. 이게 정리돼. 표시의 정도 여기에 도달할 것까지 요구하는 거지 인지 또는 요지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달이 원칙적으로 송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소지 송달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주소지. 쉽게 얘기해서 특정인. 자, 주소지 송달이 원칙이지만 그게 이제 우편 송달, 교보 송달, 그 다음에 주소 불명, 송달이 불가능할 때 일단은 그럴 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전자우편. 보통 전자우편 방법이 아니라 관보, 공보, 게시판 이렇게 쓸게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신문 중에 고르고 여기서 선택이죠. 택일이고 그 다음에 더불어 인터넷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터넷 요게 이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다음에 또는 주소 불명일 때만 쓰는 거예요. 특정일 때. 그럴 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14일 지나서 효력이 발생했을 때 일단 있었던 날로 본다는 거.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고나 고시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죠.
다수인에게. 자, 그럴 때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두 일률적으로 똑같이 규율하기 위해서는 안날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5일이 도과해서 도과하고 그때부터 안날로 본다는 거, 이런 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행정이 기본적으로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성립요건, 대내적 성립요건, 대외적 성립요건, 효력요건,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꾸 보셔야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지문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옳은 지문이 아니라 일단은 옳지 않은 지문 요거 고르시라는 거.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그게 바로 도달주의.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는 지문이에요. 두 번째, 행정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처이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자,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처 행정의사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맞아. 도달주의 방법에 외부에 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지문. 여기까지는 기존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약간 이제 강렬하고 섞으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았다. 이걸 내부임.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기관임도 거의 비슷하고요. 기관임도 비슷해요. 자, 이러면 권한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위임 주체 명의로 가셔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수임기관은 명의를 쓰시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명의를 원칙적으로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수임기관이 명의를 쓰면 물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부임인지 기관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명의자를 보고 소송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위임 주체의 명의로 가셔야죠.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 과정에 스스로 결정 행하고 그 외부적 성립 요건인 상대방의 표시도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위임 주체의 명의로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조금 되면서 여기 틀린 지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존에 1, 2번까지는 다 나왔었어요. 기출지문에.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죠. 특히 이제 4번에 법무장관 입국 금지 결정에 관한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 내부 전산만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아직 표시가 없는 거지. 아직 표시가 없고 도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렇다면 아직까지 처분이 완성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입국 금지 결정 항고소송 대상에 대해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맞는 거지. 완성이 아직 안 됐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맞는 지문. 5번 처분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지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봐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기본법 15조죠. 법 15조에 이렇게 이건 명시적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바로 요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법, 절차법 이거 다 인지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정인원과 함께 했던 내일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주말까지 쭉 가시고 또 주말 또 통치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행정법 강론 가셔야죠. 저랑 같이 하면 행정법도 완성!